최근에 날로 격화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세력에 따라서 나뉘는 이른바 블록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자유무역과 세계화라는 단어로 상징됐던 기존의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외교 전략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최근에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하는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외교부 관계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외교부 최영배 외교전략기획관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외교부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펼치겠다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먼저 근본 외교부 업무 보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고 그중에서 첫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를 들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 민주,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연대를 선도하면서 한일 관계의 개선 복원과 한중 관계 발전 그리고 대륙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미국과는 지난 5월에 성공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치렀는데요. 그때 합의한 양국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폭과 범위를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사, 안보, 그리고 경제와 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과는 셔틀 외교 복원을 목표로 하면서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면서 이를 토대로 현안에 조속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한중 관계,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내달 24일이 한중 수교 30주년인데요. 양국 국민이 함께 축하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30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와는 국제 규범에 기반해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 동아시아 이외 지역에서는 어떤 외교 전략을 펼칠 계획인가요? 네, 외교부는 방금 말씀드린 주변 4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 국가들과도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외교부는 가치 규범과 상호 이익에 기반한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과는 공급망 다변화를 비롯하여 실질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한 아세안 상생 연대를 구축할 것이고요. 서남아 태평양 국가들과도 양자, 다자, 소다자를 아우르는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할 것입니다. 유럽과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중동과는 포스트 오일 시대의 신성장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에는 한 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중앙화 국가들과도 공급망, 디지털, 보건과 교육 등 맞춤형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네, 세계 역사 속에서 과거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외교부가 지향하는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글로벌 현안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글로벌 연대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이사국으로 진출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와 더불어서 유엔 안보리와 인권 이사회에서도 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상 고위급의 주요 다자 회의는 물론이고 가치 규범에 기반한 다자, 소다자 협의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신흥안보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외교부는 관련된 국제기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또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내년부터 5개년간 이행될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을 곧 수립하게 됩니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의 확산을 위한 공공외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군사력, 정보화, 혁신지수 등 비교 가능한 여러 지표에서 이미 세계 10위권 이내로 드는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가 가능하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외교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즉 IPEF라는 것이 출범을 했죠.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체인데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이제 닻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응,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될까요? 네, 최근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체제가 이완이 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부는 앞으로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외교에 특히 중점을 두고 외교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핵심 신흥기술은 물론이고 과학기술 분야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간의 NSC 차원에서 이미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을 했고요. 또 여러 경제안보 전략 협의를 여러 채널에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외교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제2공간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도 우리가 창립 멤버로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실제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경제질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 회복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원전 수출 그리고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북한 비핵화 문제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외교 현안입니다. 최근에 북한 핵실험에 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랄까요, 도발은 격화되고 있는데 대화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예, 말씀 주신 대로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하여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법을 견지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담대한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삼국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2030 세계 박람회를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도 나섰고요.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의 역할이 역시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어떤 노력을 펼쳐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주제가 세계의 대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인데요. 외교부는 물론이고 정부 전체가 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서 별도 조직을 꾸리고 본부와 제2공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유치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상, 총리, 외교장관 등 고위급 외교 활동을 활용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해 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각국의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태도국 정상회의에는 대통령 특사가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상 외교를 포함해서 고위급 외교 활동의 초점을 박람회 유치에 집중하면서 제2공간을 통한 활동과 주한 외교단 내상 홍보는 물론이고 국회 재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유치 활동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시고 좋은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재외 동포들은 물론이고 우리 내국인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한민족은 하나다라는 것에 부합하는 어떤 영사 서비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이신지요? 네, 외교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730만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재외동포청 설치 그리고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 그리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 민원 서비스와 같이 해외에서도 국내 수준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 재외국민과 동포께서 달라진 재외동포 정책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해외 안전지킴센터와 영사 콜센터의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해외 위난과 사건 사고 예방 대응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최영배 외교전략기획관 연결해서 최근에 있었던 외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기획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